자,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브리티시라고 그러면 이제 영국이죠. 영국도 그냥 영국이라기보다는 이제 옛날 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국이 이제 스리랑카 불교하고 깊은 또 관련이 있고, 특히 현재 이제 원래는 빨리어로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이 언어만 있고 문자는 없어서 외워서 전승했다가 불멸 후 40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이른바 폐엽경,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언어는 아니고 문자, 싱할라 문자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미얀마나 이제 다른 나라는 또 자기들 나라 말로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인도권을 지배하면서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인들이 또 불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아예 또 이제 불교권으로 들어와서 불교인으로서 불교 발전에 헌신을 또 한 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올 것 같지만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제 불교인이 나와가지고 빨리 성전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빨리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싱할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빨리경을 로마나이즈 해가지고 이제 로마자로 영어로 표기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니 이제 그것이 오늘날 세계에서는 아예 표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그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서양사에서 구텐베르크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때까지 필사로 책 한 권 베끼려면 그냥 성경 한 권 베끼려면 한 사람이 1년간 걸려서 써야 됐는데 벌컥벌컥 찍으니까 하루에도 몇백 권씩 펑펑 나오니까 막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정보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대중화되고 신부들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볼 수 있네? 이렇게 하니까 신부의 그 교리 독점권이 흔들리면서 이른바 종교적 민주화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퍼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리스 데이비스가 이 성전을 로마나이즈 하니, 이제 영어가 지금 세계 언어니까 영어로만 번역해 놓으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영어만 알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텐베르그적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도 최근에 불교 관계 뭐 논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600장이나 되는 긴 글을 막 마쳤어요, 어저께. 근데 거기에 인용되는 불교 영화들은 다 빨리어로 표기하거든요. 그 빨리어 표기의 원초가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리스 데이비스란 말이에요. 리스 데이비스 알고 있기로는 부부가 빨리어 학자고, 그렇게 빨리어 성전협회, 빨리 성전협회도 또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오늘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브리티시랑 이제 영국이죠. 이? 영국과 이제 불교학 그 얘기를 이제 담론을 함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영국 출신 조금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리즈 데이비스가 처음에는 스리랑카에 공무원으로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찰하고 그 뭐 마을 사람하고 이제 이게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 빨리어로 뭐 문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무 재판을 하려고 그래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빨리 대학자가 되고 빨리 성전협회를 만들고 모든 경제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단초가 이러기 전에 인도 불교를 우리가 소개하면서 또 스리랑카 불교를 하면서 영국의 어떤 그 영향력을 영국 지성인들이 인도나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학자,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산스크리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연구가 되고 이제 유럽에 소개됐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유럽에 다른 뭐 학파는 그만두고라도 이제 3대 불교 학파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앵글로 저먼 학파란 게 있고 앵글로는 영국이거든. 영국하고 독일, 앵글로 저먼 학파. 그다음에 그 저 뭐야 에드워드 뭐 콘주 있지요. 이런 사람이 다 그 영국 독일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막스 뮬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코 벨gium, 프랑스하고 벨기에가 또 같은 불어권이거든요. 여기에 또 학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레닌그라드 학파라는 게 있어요. 첼바스키라고 있죠, 유명한. 이 3대 학파가 있는데 그 앵글로 저먼은 그 말의 그 뿌리가 같습니다. 지금 영어라는 것은 옛날 독일어거든요. 지금 영어가 옛날. 이것이 이제 그 독일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그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말하자면 저 뭐 스칸디나비아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 가서 이제 그 됐는데 어쨌든 독일어가 자꾸 가서 결국은 이제 지금 영어가 됐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거는 인도 산스크리트하고 영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뿌리가 같다는 얘기야, 사실은. 인도 유럽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어원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그 연구 결과로 본다면은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코카스 그쪽 저 위에 그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어족이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란 고원으로 해서 이제 일파는 인도로 가고 일파는 이란에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란, 인도가 아주 옛날에는 같은 문명권이라고. 이란이란 것이 이제 페르시아거든. 페르시아, 페르시아, 인도. 그다음에 또 한 그 인도 유럽어족이 한쪽으로는 계속 서진을 한 거예요. 서진. 서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독일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게르만이란 말이에요. 게르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리스로 뭐 이렇게 쭉 퍼져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도를 침범하고 그 이제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캘카타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파파니 뭐 마마니 이런 게 다 자기들 말하고 비슷하거든.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도 유럽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 가면은 산스크리트 학자가 많습니다. 산스크리트 학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만 연구하면은 비슷하거든. 쉬워 그냥 이해하기가. 그리고 지금 영어하고 독일어는 거의 뭐 비슷해요. 발음만 좀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쉬워. 금방 해버려 그냥. 문법이 똑같으니까. 금방 자기들은 뭐 조금만 한 몇 달 해버리면 다 그냥 술술술 통해버린다고. 보고 영어는. 불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산스크리트 학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앵글로 저먼 학파는 이제 영국 독일 학파에서는 주로 테라와다 불교를 많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인도 철학 이걸 산스크리트 이걸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벨기에는 이제 중국 쪽 대승경전 쪽으로 대승불교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보면은 그 저기 우리가 도낭문서 있죠. 도낭문서. 에? 작가님 도낭문서 예, 중국의 도낭 말이야. 거기에 펠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펠리오. 그 사람이 1900년대 도낭에 와가지고 그 장경동에서 문서를 그 많이 가져갔잖아. 근데 그 사람 벌써 한문을 그때 능통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냥 막 기가 막히거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갔단 말이야. 거기에 왕호 청축국전이 거기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그 국동연구원에서 학원에서 다 배운 거야, 한문을. 중국어를.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베트남에도 본원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도낭에서 엄청난 문서를 가져갔고, 또 이제 헝가리 사람 존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문은 몰라도 어쨌든 영국으로 이제 많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오따니가 이제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중국에 강하단 말이에요. 중국어에. 중국 불교, 뭐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레닌그라드 학파는 이제 찰바스키는 이제 그 논리학, 불교 논리학이랄지 뭐 테라와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다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제 리즈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공무원 출신으로서 뭐 그 아마 스리랑카 오기 전에는 뭐 불교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모르고 이제 고고학종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깊이 연구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정식 교수도 아니고 대학에서 그냥 시간 강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연명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빨리 성전협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테라와다 빨리 경전을 갖다가 띠삐따까지요. 띠삐따가 3장 이걸 갖다 전부 영역을 하고 영어로 다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을 로마나이제 원래 글자가 없으니까 그걸 전부 알파벳으로 로마나이제 해서 전부 그것을 이제 또 그 편집을 해서 이제 발간을 하고 해가지고 다 번역을 했죠. 지금 번역을 하고 이제 리즈 데뷔했던 자기 부인도 이제 거기서 빨리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마 하나 있었는데, 뭐 군대 가서 이제 전사하고 그랬어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우하게 이렇게 아주 어렵게, 그리고 만년에는 저 만체스터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 자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뭐 어렵게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의 이제 연구와 공로로 지금 이제 그 띠삐따 3장이 다 번역이 돼서 지금 그 완벽하게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지고도 테라와다 불교를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좀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그 무슨 그 모든 그 디가니까야 아니 뭐 마지막니까 이런 게 다 이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영역을 해놓은 데서 다 중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불교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작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학문의 기초가 뭐냐면은 이 사전이거든, 사전. 어학과 사전이란 말이에요. 사전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 사전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남방불교의 경전어라는 것이 빨려지 않습니까? 빨리어로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승불교는 이제 한문이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거의 산스크리트가 뭐 거의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산스크리트 본이.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는 티베트란 말이에요. 티베트. 그러니까 3대 경전어인데 빨리, 산스크리트, 티베탄. 근데 티베트는 6세기, 7세기 이때 그 송첸 깜포 왕이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티베트 문자를. 예.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나란다 대학이란 것이 그야말로 세계 가장 그 참 우수한 대학 아닙니까? 불교 대학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지금 뭐 영국의 옥스브리지 뭐 어쩌고 하지만은 대단한 거거든.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슬람한테 그냥 공격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가 날란다 대학이거든요. 거기는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철학, 문학, 역사, 의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커리큘럼이 다양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나란다 학문을 갖다가 그대로 다 티베트에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날란다 대학의 이제 주류가 중간 유식이거든. 중간 유식. 응? 중간 유식이고
중간이란 건 이제 마디아마카, 반야지, 반야 사상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요가차라 뿐만이 아니고 의술이라든지 하다못해 점성학까지.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는 티베트 라마들이 보면은 중간 유식에 아주 대갑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다라이라마는 이제 중간 사상이 아주 일인자나 뭐 다름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차나 유식, 그 다음에 티베트 또 보면은 의학, 전통의학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티베트에 이제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에스트롤로지, 점성학까지도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그 불교 말하자면은 교육기관이 더 이제 엄청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돼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은 거의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역경이라는 것이 한 800년간 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중국식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13종으로 해서 선종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그 영향 하에서 이제 교학과 이제 선이 이렇게 돼서 오늘날 한국 불교에 이제 밑받침이 됐는데, 거기에 그 말하자면 밑받침이 되는 것이 이제 한문이거든 사실은. 이런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은 이게 사실 그 안 되는데, 철저하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유교라는 것도 이제 한문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론에서 이제 그 불교를 이제 불교학을 논할 때 그 리즈 데이비스라든지 이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기초적인 빨리 3장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이제 영역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스리랑카 스님들은 자기들 싱할라로 했겠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서구의 어떤 그 학문, 방법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불교학이라는 것을 체계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불교 학문의 기초적인 그 체계가 이제 세워졌던 것이고, 이게 이제 영국 본토나 프랑스나 독일하고 다 연계하면서 불교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됐고,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것이 주류가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스리랑카가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리랑카 교학이 이제 빵빵한 것은 이런 그 빨리어에 대한 기초, 체계. 그 스리랑카 스님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배워야 돼요. 빨리어. 기본 경전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3장을 안 배우면 안 돼. 배워야 되고, 6장 배워야 되고, 다. 아비담마 배워야 되고. 아주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아까도 작가님도 이제 노상 얘기하자면은 교학은 스리랑카, 그다음에 명상은 미얀마, 율은 뭐 태국 그러셨는데, 그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미얀마가 굉장히 아비담마가 셉니다. 아비담마. 그리고 명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미얀마 비구가 한 50만 됩니다. 스리랑카가 한 3만 명 되고 미얀마가 한 50만 돼요. 이제 말뚝박은 스님이 뭐 한 3, 40만 되고 임시 뭐 3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거기에 그 90%는 교학을 해요. 교학. 경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 미얀마. 그리고 명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승려들 중에는. 가보셨지만 일반인들이 많지. 일반인들. 그리고 명상센터가 몇 개 있어. 마시랄지 뭐.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삼장법사는 아시다시피 빨리 경장을 다 외우잖아. 막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 뭐, 완전히 빨리 장경을 외우는 분이 아마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상륙다니까야, 이래가지고 통째로 외워버리는 분이. 그리고 빨리 그
저 뭡니까 빠띠목과 같은 거는 뭐 수천 명이고 그 애우는 거는. 그리고 빨리오로 직접 해화를 해. 오직 미얀마 승려들만. 스리랑카도 빨리오가 강하지만 해화는 안 돼. 있기는 하지. 태국도 내가 그 가서 보니까 빨리오로 컨버세이션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해화를. 근데 미얀마는 비구들이 수십 명이 빨리오로 대화를 한다고 그래. 빨리오. 그러니까 미얀마가 명상뿐만이 아니, 명상은 사실 비구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해요, 일반인들이. 많이 해요, 불교 신자들이. 엄청 많아, 명상을. 그래서 이제 미얀마 스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학에 더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건 뭐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 시험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아비담마에도 능하고, 그 다음에 태국은 이제 뭐, 유행을 물론 이제 철저하게 하지. 그래도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어, 그, 비교적 이제 계율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지요. 태국.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얀마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학문적으로, 우리가 서양 학문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스리랑카가 좀 어떤 그런 게 좀 불교 학적으로 보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태국의 그 불교 대학이 그 두 개가 있거든요. 큰 게. 추라람콘 대학교라고 있고 불교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마하마카도 불교대학교. 한 몇만 명 되죠, 학생 수가. 그리고 버마도 보면은 미얀마도 보면 파리아티라고 그래가지고 전통 강원에도 이제 한 5천 명이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미얀마에도. 전통, 말하자면 승가, 예? 승가 강원, 승가대학. 그리고 이제 또 파리아티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해에 1,000명씩 들어와서 만달레이하고 양곤이라는 데서 또그 군데가 있고, 태국도 그러고, 예, 교육이 엄청난 말하자면은 투자를 하고, 그쪽 스님들은 뭐 철저하게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특히 실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에 들어가자마자 하여튼 뭐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초창기에 브리티시라든지 여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작가님도 한번 좀 한 말씀 하세요. 여기에 좀 입각해가지고 미얀마에 가보셨잖아. 가서 직접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이제 미얀마 명상하러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데 백인들 또 음, 유럽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불교권이라지만 일본서는 안 오고 한국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미얀마 가보면은 뭔지 모르게 한국인하고 통하는 데가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밥 먹는 거라든가 반찬을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놓고 먹는 것도 우리랑 똑같고 또 숟가락 쓰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그 관습적으로 한국인에게 뭔가 친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옛날이니까 우리나라 뭐 70년대 그때 같은 뭔가 시골스럽고 그야말로 아날로그적이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 가보면 많이 이제 개명이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제 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위파사나 중심으로 명상을 한다고 가지만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뭐 마하시센터나 파옥센터나 기타 등등 그런 국제적인 센터 중심이지 전체 미얀마 스님으로 보면 정말로 극소수 1%나 2%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철저하게 율장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교학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불교를 탐구한 지가 수십 년 됐지만은 근래 와서 이제
불교 교리 정리가 조금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수많은 불교 교리를 이게 서로 어떤 유관성을 갖고 어떻게 회통이 되는구나가 제 나름으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 명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정견, 팔정도 첫 번째인 삼마디티, 바른 이해, 빠르게 이해만 해도, 빠른 이해만 되면 뭐 정견이 정각이란 말도 있듯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혹은 마음의 번뇌와 근심 걱정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부처님이 뭐 열반을 성취했다고 하고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부처님이나 열반하고 뭐 10대 제자나 열반하지 우리도 열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견이 내 나름대로 확립이 되고 확실하게 아하 이것이구나 하고 보인다는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야 정말로 열반은 있고 열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리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고 정말 교리 공부가 시작이자 기초이자 어쩌면 끝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얀마 스님 뭐 적게 잡아도 30만, 많게 잡으면 50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님들의 90%가 교리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아주 당연하고도 훌륭하고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년대에는 그 서양인들이 주로 버마로 몰렸어요. 미얀마, 마하시, 마하시 센터로. 그러니까 같은 비파사나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이 다 같지만은 그 미얀마 마하시에서 라이징 앤 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테크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 많이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련을 많이 했고 거기서 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정신과 신경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정신과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MBSR이죠. 예, 그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네. 가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예?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말하자면 그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비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 한동안 미얀마가 또 그 잘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군사 정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자 받기 힘들고 이러니까 미얀마는 이제 안 가게 됐다고. 안 가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 못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8 올림픽 이후에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가게 되고 지금은 뭐 베트남이고 홍콩이고 많이 어디 싱가포르고 이런 데서 그냥 많이 와요. 그리고 일본은 아까 뭐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스리랑카도 그 명상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라만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숲속 두탕가 학파거든요. 삼선만 하는 거기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외국 사람들을 마구제비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건이 좀 약해.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런데 아주 극소수.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면은 그 마시고 뭐 빠욱이고 이런 데 가면은 마음대로 거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 도네이션 조금만 하면은. 응?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데는 그게 좀 그 사원들이 다 부자면서도 이제 그게 별로 이제 몇 군데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뭐 어쨌든 에, 지금은 이제 미얀마도 보니까 뭐 한국 요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스리랑 저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만 홍콩 이런 데서 많이 오더라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일본은 잘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불교가요. 완전히 지금 생활불교화 돼 있습니다. 생활불교 돼 있고 일본에 가보면은 전부 스님들이 출퇴근해요. 출퇴근하고
뭐 일본 불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뭐 굉장히 성숙돼 있고 어떤 그 승가 우리 전통적 의미의 어떤 그 승가가 사실은 해체됐어요. 해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좀 다르고 또 그 일본은 이제 젠이 있잖아, 젠. 응? 소토 젠, 린자이 젠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그까지 가서 뭐 했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스리랑카 불교를 지금 담론하는데 예, 이런 그 브리티시 유럽의 어떤 그 영향이 있었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불교학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리즈 데이비드 같은 분들이 빨리어를 갖다가 영역을 하고 해서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